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2025년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어닝 쇼크죠.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무려 92%나 빗나갔는데요. 오늘은 이 숫자가 과연 단순한 위기 신호인지 아니면 어쩌면 엄청난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이거 기회로 봐야 하나, 위기로 봐야 하나. 왜냐하면요, 이 숫자들 안에 정말 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92.47%.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이 정도는 벌 겁니다 라고 예측했던 영업이익이랑 실제 나온 결과의 차이예요. 와, 이건 그냥 예상보다 좀 못했네 수준이 아니죠. 도대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충격적인 이익 감소의 진짜 원인이 뭔지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회사의 본업,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재무 상태는 건강한지 진단해 봐야겠죠. 그 다음엔 이 회사가 모든 걸 걸고 있는 미래 사업을 들여다보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린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저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왜 예상과 현실이 이렇게나 크게 차이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의 방향도 보이니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매출액, 그러니까 총 판매 금액은 예측보다 오히려 3% 넘게 잘 나왔어요. 물건은 더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밑에 영업이익을 보세요. 예측치의 10%도 못 벌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장사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주력 사업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익이 곤도박질 쳤을까요? 그 원인을 찾으려면 이 회사의 전통적인 사업, 말하자면 과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화학 부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제품들입니다. TDM, NMO, NDM. 이름은 좀 어렵죠? 주로 합성고무나 윤활유 첨가제 같은 곳에 쓰이는 화학 소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제품들이 팔려나가는 자동차나 타이어 같은 전방 산업이 최근에 좀 부진했어요. 게다가 원자재 가격은 널뛰기를 했죠. 결국 이게 그대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본업이 흔들리니까 이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능력이 약해지니 회사 곳간 사정도 나빠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재무적인 리스크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돈보다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부채 비율이 불과 1년 만에 거의 30%포인트나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비슷한데 카드값은 늘어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나눈 걸 유동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00%는 넘어야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란 걸 쉽게 말해서 내 돈 대비 빚이 얼마나 되냐 이거거든요. 우리 집 자산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따져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다는 건 단순히 빚이 늘었다는 걸 넘어서 매달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고 회사가 겪는 재무 압박이 훨씬 더 심해졌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존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건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새로운 얼굴이자 미래 성장 동력, 전고체 배터리 사업입니다. 네, 그들이 베팅한 건 바로 황화리튬, Li2S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안전하고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소재예요. 이건 그냥 신제품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에 뛰어드는 그야말로 명운을 건 전략적 전환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를 분할해서 새로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합병, 그리고 대규모 공장 투자 발표까지 지난 몇 년간의 굵직한 결정들이 전부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사업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는 게 보이죠? 보고서에 있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고체 배터리 소재에 올인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기회들이 있어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바로 이 한 곳에 쏟아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 앞에는 아주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선택지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정말 다른 두 가지 미래가 그려집니다. 하나는 이 회사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우뚝 서는 그야말로 대박 시나리오죠. 하지만 다른 하나는 기존 사업은 계속 돈을 까먹고 미래 사업은 너무 더디게 진행되면서 결국 회사의 현금이 바닥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의 밝은 미래, 즉 최상의 시나리오에 베팅하신다면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기 실적에 흔들리지 말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2025년 8월로 예정된 마더 플랜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과 실제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오는지, 이런 핵심적인 이정표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리스크 관리에 더 중점을 두신다면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재무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특히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같은 지표들을 계속 감시해야 하고요. 기존 사업의 부진이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정해놓은 손실 제한선을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지금 이수 스페셜리티 케미컬에 투자한다는 건 안정적인 화학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성공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최종 투자 결정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될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명백한 재무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미래에 베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